자, 저기 여러분 또 시험도 봤을 테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제가 과제를 냈죠. 과제를 냈는데 지금 뭐 각 조 잘 진행되고 있어요? 각 조장들 한번 손 들어봐요. 각 조장들. 오케이. 오늘 간단하게나마 조에서 얘기된 것들 한번 좀 잠깐이나마 조장이 나와서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언제까지 그걸 알려달라 그랬죠? 내일까지인데 오늘 잠깐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서, 왜냐하면 목요일이 그 공개 강의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뭐 보니까 아줌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공개 강의, 목요일날 공개 강의에서 우리 학생들 빅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싶다라는 사례를 제가 발표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한 3조나 4조 정도를 발표시키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근데 그러려면 지금 어떤 걸 주로 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나서 전혀 진도가 안 나간 그 조가 있나요? 야, 있어? 정말 우리 조는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안 해도 돼요. 내일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대충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전에 잠깐 여기 앞에 봐요, 여러분. 앞에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걸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사례들을 여기 이제 제가 다 모아놨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빅데이터 자료 올려놓은 자료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8월 28일까지 이제 업데이트한 부분인데, 한번 이걸 다시 여러분들 그 EKU 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 이제 과제에서 어떤 걸 좀 적용해 보겠다, 빅데이터를 적용해서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낼 때 기존에 실제 했던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이런 거 좀 한번 볼까요? 예전 기사도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사례 한번 볼까요? 이 제목 속으로 보면 KT가 오픈소스로 빅데이터로 567억을 절감했다, 뭐 이런 기사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목상으로 봤을 때 핵융합연구소가 빅데이터 도입을 추진했다. 그 다음에 야후 온라인 광고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툴을 발표했다,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우리 EKU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자료 리스트인데, 거기서 업데이트된 거는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 기사에 보면 우리가 이제 각 조들이 이제 대충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서 보면 이제 다양한 그 적용 사례들이 있는데, 한번 한 서너 개 정도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 한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한류가 어떻게 되는지 트렌드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여기 기사를 보면 소녀시대, 그 다음에 싸이 한류 열풍이 계속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시작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질문을 한번 답을 해보자라고 이제 해서 어떤 툴을 썼냐면, 여기 있죠. 구글 트렌드 있죠. 여기 있네. 구글 검색 빈도 분석 도구인 구글 트렌드를 사용해. 이게 공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빅데이터 솔루션을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경우 쓰는 경우는 돈이 많이 들겠지만, 실제 우리가 뭐 보면 공짜로 쓸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네이버도 있어, 네이버 트렌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글 트렌드를 이용해서 실제 기자가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분석해서 이제 보니까 SM의 슈퍼주니어하고 소녀시대가 해외 관심도에서 어떻습니다라는 가장 많이 이제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슈퍼주니어나 빅뱅, 그다음 2PM 뭐 이런 등등의 이 검색 빈도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 보여요? 예, 최근에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속성에 있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렇게 보면 어느 시점에 이게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를 중심으로 그때 어땠을 때 올라갔다라는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런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실제 올라간 시점에서의 어떤 이유로 갑자기 또 떨어진 경우도 있죠. 이렇게 떨어진 거는 왜 그럴까? 올라갔을 때는 왜 그럴까? 또 급히 이렇게 올라간 거 있죠. 이런 거 왜 그럴까를 빅데이터에서 찾은 자료 원문을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이게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기 위한 그런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류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좀 하고 있고요. 네네네. 이거를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궁금한 점이 저런 식으로 빅데이터 자료가 있는데 통계청에서 만약에 표본이 많은 자료랑 빅데이터랑 확실한 어떤 구분점을 이해를 못하죠. 통계청에서 표본이 아주 많은 자료랑 빅데이터에서 모인 자료랑 저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어떤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책에 여러분 이제 오늘 내가 책을 가져왔는데 책에 그런 얘기 나오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야. 예전에 미국의 통계청에서 전체 미국의 인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5천만인데 5천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게 될 때 옛날에는 10년이 걸려요. 10년.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10년이 걸렸어. 그러면 뭐냐면 10년이 딱 지난 다음에 거의 1억 5천, 2억이 되는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다 정리했을 때는 벌써 10년 전의 생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책에 보면 갤럽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갤럽 이제 연구소라는 게 있잖아, 그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1930년대에, 야, 이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전체 모수에서 표본을 끄집어내는 5,000명 내지 10,000명의 표본을 끄집어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도 정확도가 높더라. 이래서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출발한 게 그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통계청에서 거의 모든 전수라 그러지, 전수를 수집할 수만 있으면 그거는 더 좋은 데이터가, 그거보다 더 좋은 데이터는 없는 거지.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통계청에서 통계도 전부 다 샘플을 뽑아서 하는 통계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인구 센서스는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것도 전부 다 샘플을 뽑아서 하죠.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이제 빅데이터는 전제가 있어요. 통계청에서 하는 전수조사는 완벽하게 빠지지 않게끔 다 조사를 하지만 빅데이터는 그 정도의 완벽성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믿는 거야. 아, 이 정도면 거의 모든 걸 커버했을 거야.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세밀함은 없지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트렌드는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이게 뭐 한 10억 건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정확하게 10억 1,230 몇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흐름을 대충이나마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유용성은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아니라 전체 큰 숲을 보여주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빅데이터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이제 샘플과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싸이 봐요. 빡쳤죠? 아, 빡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자꾸 그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팍 올라갔잖아, 그지? 그 다음에 팍 떨어지고 있잖아, 그죠?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그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트렌드 보면 어느 지역에서 많이 클릭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 지역 있죠. 특정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 뭐 아시아 쪽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것보다는 아시아 쪽에서 집중적으로 클릭이 많았다. 이러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는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는 아시아 쪽에서 인기가 많고 싸이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많았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그죠?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자, 이게 또 하나 예가 될 수 있고요. 이 제목도 봐요. 여기 보면 네이처지에서 구글 독감 트렌드를 너무 믿지 말라.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지만 또 빅데이터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많아요. 그 정확성에 있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구글의 독감 트렌드라는 게 되게 획기적인 그런 서비스였는데 그 자체를 너무 맹신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만약에 맛집 얘기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신사동 맛집이다. 아까 여기 보면 청담동 맛집이다라고 했을 때 그 자체 데이터가 쫙 모였을 때 그게 얼마나 정확할까라는 문제는 왜 여러분 알잖아요. 맛집 할 때 무슨 블로그, 그 다음에 알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남기잖아요. 그죠? 내가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인데 간호사가 아니라 고용된 직원 한 몇 명이 PC방에 가가지고 뭘 하는지 알아? 성형외과 댓글을 다는 거예요. 댓글. 근데 이게 이제 추적이 당하니까 어디서 그 IP라고 하죠. 인터넷 프로토콜 IP 있죠. IP를 어디서 사왔냐면 중국에서 이거를 돈을 주고 IP 아이디를 사와서 그 누구 건지도 몰라. 그 아이디를 사용해서 PC방에 가가지고 뭐 여직원들이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댓글을 생산해내는 거야. 요즘에 국정원 댓글 때문에 말이 많은데 PC방에서 성형외과 댓글을 막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 성형외과에 너무 좋다라든지 막 이런 거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그 사람 그거에서 월급 받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카메라가 딱 들어가니까 도망가고 막 그런 장면을 내가 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해?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트렌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옛날에는 찾지 못했던 걸 찾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런 것도 나오네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걸 차량에 넣어서 수집된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그죠? 교통안전공단에서 아마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겠다라는 것들도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거죠. 자, 이 파일이 지금 저기 EKU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사례들이 그냥 이렇게 의미 없는 사례가 아니라 실제 재밌는 프로포절이 되기를 저는 바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각 조장 한번 손들어 보여요. 다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13조인데 내가 랜덤으로 부를게요. 1조가 지금 준비하고 있겠지만 랜덤으로 부를 테니까 나와서 지금까지 어떤 얘기들을 좀 진행되고 있고 제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좀 봐줄게요. 아, 그걸 좀 이렇게 하다든지 이렇게 손을 봐줄 테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죠? 29일? 자, 그러면 2조. 다음은 9조 이렇게 갈게요. 2조. 그 다음 9조 준비하고 다음은 고등학교 때 많이 쓰던 방법인데 나와서 내가 한 2, 3분 정도 대충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좀 말해주기 바랍니다. 네, 저희 조는 자, 집중. 우리 다른 조 많은 것도 좀 봅시다. 도서관에서의 그 빅데이터 나오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적용해보는 거를 생각해봤는데요. 저희가 초점을 맞춘 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도서관을 자주 가게 되고, 근데 거기서 다른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다른 장점을 얻을 수는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게 되면 그 대출 기록이나 아니면은 연체가 됐으면 연체가 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게 되는데, 그럼 어떤 책이 몇 월 달에 인기가 있고 뭐 몇 월 달에는 인기가 없을지 이런 게 다 파악이 될 테니까 그래서 어떤 책을 빌리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가는 것이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책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 활용 방안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책 같은 경우는 인기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인기가 많은 책들을 그 연체가 많이 됐을 시에는 그 체계만큼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네,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서 왜냐면 인기 있는 책들을 연체를 시켰을 때는 다른 책들보다는 더
이렇게 처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규정들을 만들어내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런 책들은 역시 이제 대출 기한 역시 조금은 줄여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자료를 기초로 해보는 방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학교는 대부분이 20대, 저희 대학생들이 다 20대니까 이제 그런 게 무의미하겠지만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또 회원가입을 하고 책을 빌리기 때문에 연령별로 얼마나 어떤 책을 빌리는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령대, 내 비슷한 또래의 어떤 아이들은 어떤 책을 읽는지, 또 나보다 뭐 10년 정도 연배가 더 있으신 선배들은 어떤 책을 읽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뭐 20대 추천 목록, 30대 추천 목록 뭐 이런 걸 작성해서 좀 더 책을 효율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많이 읽게끔 유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저희 좀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2조 손 한번 들어봐요. 2조. 다 우리 조정께서 잘 말씀하셨나요? 자, 도서관. 여러분, 고마워. 한번 얘기 좀 해요. 도서관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특히 대출이라든지 연체 이걸 활용해서 하겠다. 자, 여러분 도서관의 연체 대출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자, 일단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하는 문제부터 얘기해보자. 얘기해봐. 도서관의 데이터는 어떻게 우리가 이용 가능하지? 네,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그 접근할 권한이 중앙도서관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부탁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에? 자, 그러면 고려대학교 도서관만 할 건가? 2조?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만 할 건가? 아니면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도서관을 다 할 건가? 자, 어떻게 자료를 이용할 것인가도 문제지만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빅데이터 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과 돈이 투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노력이 투여되는데 실제가 나온 결과가 어떤 사람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유의미한 연구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조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단지 그냥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차원의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데이터를 들어갈 수 있고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인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심 있는 중요한 결과인지가 중요한데 지금 만약에 고려대학교 도서관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고려대학교 학생들한테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정말 국회 도서관이라든지 일반인들도 액세스하는 그런 실제 도서관에 좀 확장해가지고 자,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나온 결과가 보통 일반인들한테는 관심이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럼 국회 도서관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실제 그 데이터는 국회 도서관은 많은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신문에도 소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정도 들고요. 국회 도서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느 시점에 어떤 서적이 많이 나가는지, 그 다음에 어떤 책들이 주로 연체가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이 주로 연체를 하는지, 평균 연체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책 보통 빌리는 평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연체 대출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책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의 어떤 그 머무르는 시간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도서관과 관련된 우리 보통 사람들의 행위와 관련된 많은 데이터를 한번 고민해 봐요.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의 자료 선택을 고려대학교 도서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전체로 할 건지도 고민해 보고. 그래서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나의 빅데이터 여러분 사례에 대한 과제의 평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알겠다. 이건 학점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평가 기준은 첫 번째는 데이터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상상 속에서 이거 하겠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실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방송 보여주죠. 채널 IT에서 하고 있는 방송 보여주듯이 지난주에는 사실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해서 동성애. 그러면 동성애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지금 도서관은 얘기했지만 도서관의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도서관으로 할 건지와 같이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싸이 우리 봤잖아요. 그죠? 한류 봤듯이 구글 트렌드를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네이버 검색어 목록을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카톡에 실제 지난 우리 앱을 봤듯이 간단한 그걸 가지고 할 건지 이런 등등에 대한 데이터 이용과 접근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보겠다는 거죠. 아, 이 친구들이 진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지. 그 다음에 그 분석 주제 있죠. 분석 주제의 창의성.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한지.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재밌겠다. 창의적이다. 흥미성. 중요성. 뭐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 아, 그래,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에게 센서를 부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왜 중요한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죠? 나름의 중요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미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자체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례로 낸 것들에 대한 분석과 결과인데 이 결과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나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찾았습니다라는데 그 결과가 나와져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실제 도서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자료를 구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해서 그 결과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흥미로운 점이 있는지 어떤 중요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함시키기를 바라요. 기본적으로 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했죠. 이번 학기 수업은 빅데이터 이해와 적용인데 이해는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 막 얘기를 하고 중간고사 이후에 몇 주의 시간들은 주로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적용하는 노력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자, 도서관 얘기가 좀 나왔고요. 재미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고민하기를 바라요. 갑자기 이제 또 내일 또 다른 주제로 바꾸는 거 아니야? 자, 구조 어디 있나요? 구조 잠깐 한번 나와보세요. 오늘이 이번 10월 달이죠. 예, 다음은 1조, 10조 준비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조인데요. 지금 평가 기준을 들으니까 갑자기 막 아이디어를 냈던 게 조금 무의미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왜냐고 하면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냈던 범위는 어떤 우리가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권한을 가진 누군가는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실현시킬 수는 있겠다. 좋아요.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창의적이고 흥미롭고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지금 시점에서 데이터가 접근하기 힘들다라는 것들도 다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정말 돈을 우리가 나중에 정말 사례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기는 바래요. 내면 돼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뭐 어떤 문제? 3번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뭐 분석은 가능하더라도 접근이 가능하지 못하니까 결과가 안 나오겠지. 나올지 그렇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일단 주제부터 얘기해봐. 저희 구조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 엠버스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엠버스라고 수도권 광역버스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엠버스라고 좌석이 정해진 버스인데 이 좌석이 꽉 차게 되면 버스가 그냥 무정차하고 통과하는 버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이제 버스 실시간 좌석 정보를 얻지 못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를 티머니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버스 정보 시스템 어떤 어플리케이션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 거기서 제공하는 정보는 버스가 이 전 정류장이나 다음 정류장 뭐 시간이나 어떤 그러니까 대기해야 될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티머니 데이터를 이용해서 M버스에서 좌석 확보 가능성에 대한 예보 서비스를 한번 했으면 경기도에 있는 직장인들이나 뭐 학생들이 광역버스가 자리가 없으면 무정차하고 통과하는데 그거를 안 타고 일반 버스를 선택할 수 있거나 미리? 네, 선택해서 미리 오는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자리가 있을 확률이 더 많은 버스를 기다려서 편하게 앉아서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보고 싶었습니다. 야, 그럼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하여튼 바쁘겠다. 이거 막 알아봐야 되니까, 그지? 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버스를 타게 되면 이제 일단 정류장 위치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추가해서 광역버스만 추가해서 자리 예보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가 문제인데 헌혈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헌혈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통계 자료가 있긴 있어요. 선물은 어떤 걸 받고 싶어 하는지, 왜 꺼려 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었냐면 저희 학교 광장에 보면 그 헌혈 버스가 한 번씩 오는데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학우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86학번인데 지금 벌써 고대에 내가 얼마나 오래 했어, 그지? 반평생을 고대에 있지만 헌혈을 한 번도 못했네. 그 버스는 왜 학생회관에 가끔 나타나는데, 아이, 진짜, 맞아.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의 수요보다 뭐 연대의 수요가 훨씬 많다면 솔직히 좀 공익적 차원에서 제한된 버스 대수가 있을 테니까 이 버스는 여기 있는 것보다 신촌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연대에서 더 헌혈을 많이 하려고 하는 수요가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한다면 지원자가 많다면.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 분석 야, 그거 찾으면 너희들 대박이다. 진짜 그렇잖아. 그러니까 혈액 헌혈을 할 수 있는 차가 있을 텐데 서울의 어느 지역을 갔을 때 가장 그 헌혈을 잘 받을 수 있는지를 정말 찾아낸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그래서 아이디어적으로는 좋은데. 근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넣을 수 있지? 그래서 지금 근데 실제적으로 헌혈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헌혈 거기서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는 시간적으로 좀 그러니까 편차가 발생하는 게 이쪽 지역에 헌혈을 하러 왔으면 좋겠다는 어떤 보트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헌혈차가 움직이는 시스템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헌혈 거기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헌혈이란 게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마음에 이끌려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미리 내가 헌혈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시스템,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즉흥적으로 헌혈을 참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헌혈차가 즉각 있으면 더 많은 혈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빅데이터 분석은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도 출발하겠지만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헌혈 문제 제기가 됐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정보를 갖고 실제 지금 얘기했던 대로 헌혈차가 가장 적재조소에 딱 헌혈차가 갔을 때 가장 많은 헌혈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예측되고 가질 수만 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 혹시 아이디어 한번 내봐요. 어떻게 하면 적재조소에 헌혈차가 가면 좋을까? 그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모을 수 있을까? 어떤 정보를 모으면 될까 또?
지금 앱은 되게 좋은 생각 같아. 헌혈원에서 앱을 사람 스마트폰에 뿌려가지고 헌혈을 하고 싶어 그걸 만약에 클릭했다 앱에 그럼 그 정보를 다 실시간으로 모아가지고 어느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헌혈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쪽에 차를 보내면 되잖아, 그지? 근데 그것도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야 일단은.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헌혈의 집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헌혈의 집. 예를 들면 뭐 헌혈의 집도 분명히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 위치가 명시되어 있겠지만 지금 참사례길에 하나 있는 거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의외로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혈의 집이 위치에 대한 고려성이 크게 이거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헌혈의 집을 사람들이 헌혈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위치에 헌혈의 집을 영화관 근처. 어디? 영화관 근처. 왜? 영화 관람권을 주잖아요. 헌혈하면 관람금 주니? 네. 아 그래? 그러면 영화관 근처에 영화 보러 왔다가 표를 안 사고 피를 팔아서 이제 일단 아니 그거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추라이 같은데, 그지? 영화관 근처. 근데 실제로 헌혈의 집에 근무한 친구가 있는데 헌혈의 집이 보통 그 대학교나 이제 좀 젊은 층들이 많은 지역에 보가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하고 건강한 피를 위해서. 내가 벌써 알코올이 많이 들어간 피 같은데. 아 정말 자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는 주제고 중요한 문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오케이, 땡큐. 자 1조. 안녕하세요. 1조인데요. 저희가 여기 올라왔어요. 네. 그래 카메라 잡혀.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아니야 여기서. 저희 세 가지 아닌데요. 뭐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저희 첫 번째로 한 게 나이스라는 시스템인데 나이스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아마 아실 텐데 그게 2003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거 아닌가? 이게 공동 저기 뭐 은행 겸용 뭐 현금 찾는 그런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아 그래? 학생들의 성적이나 뭐 출석 그리고 뭐 어떤 걸 먹는지 그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다 기록되는 거고 그리고 교원들한테 매해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잠시만요. 그게 이제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로도 바뀌어가지고 총 48종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보를 따로 활용하고 있거나 하지 않고 이번에 또 정부 3.0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정보가 이제 개설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이스라는 게 카드예요? 아닙니다. 뭐예요 그게? 네, 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기록부. 네, 생활기록부 같은. 그게 누가 그걸 작성해요? 그게 학교 선생님들이 작성해서 저 어디 중고등학교에서? 네네. 초중고 다 하고. 초중고 다 하고 있다. 저희는 이제 그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선택할 때 늘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곳으로 또 혹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 기존의 학생들은 어떤 성적 패턴을 보였고 어떤 성격이 있었고 또 출석은 어땠고 뭐 가정 환경은 어땠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걸 선택했더니 뭐 잘 됐더라.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다른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고민할 때 더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조언자의 역할로서의 프로그램을. 하여튼 나이스라고 하는 그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시스템이 데이터 시스템이고 네. 이걸 어떻게든 분석해서 뭔가를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어떤 봉사를 해야 될지 또 어떤 봉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케이. 내가 이번에 봉사를 어떤 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찾아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이미 끝나 있거나 멀리서 한다거나 매칭. 그러니까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과 봉사활동을 매칭시켜주는 거지. 네. 근데 이게 하나의 가설로 저희가 세운 건데. 좋다. 네, SNS에서 만약에 자기가 뭐 사진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라거나 혹은 뭐 여행을 많이 떠나는 사람 아니면 뭐 어린아이들과 노는 게 좋아 보이는 사진들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에게 뭐 이런 봉사활동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어플로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아, 좋다. 야, 세 번째 안 들어봐도 될 것 같아. 두 번째 해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봉사 활동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칭시켜주는 시스템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을 받을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리서브해서 한 장소에서 매칭시켜주는 뭐 사이트를 구축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안에 구축하기 위해서 그 안에 일단 많은 비정형 데이터 속에서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내고 또 어떤 봉사에 관심이 많은지를 좀 찾아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 있는 봉사활동이 이런 종류가 있다고 했을 때 실제 그런 봉사활동을 만들면 되잖아요. 정부 측에서 그죠? 만들어서 매칭시켜주면 되잖아. 이거 괜찮은데? 네네네. 이거 고려할 때 실제로 있는 거를 해도 되는 현재 있는 구축된 시스템에서 똑같이 그대로 하면 안 되고요. 구축된 시스템에서 뭔가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되죠. 봉사활동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 봉사자한테는 봉사 정보를 주고 봉사 그 기관에서는 그런 개인의 찾을 수 있는 매칭하는 시스템이 지금 있어요? 그럼 실제 그걸 한번 보고 그 시스템에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사람들이 비정형 데이터 있죠. 막 블로그라는 일은 막 다양한 데이터 속에서 실제 어떤 봉사 활동에 관심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런 봉사 활동을 만드는 작업들이 거기서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 새로운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기존에 중요하게 지금 이게 적용된 사례들이 나열해 놨잖아요. 이 사례들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변화를 줘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게 훨씬 더. 오케이. 쉽죠? 네, 저희 10초입니다. 저희는 일단 서울 방범 지도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어떤 이런 빅데이터를 따로 어디서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같은 걸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쪽 실제 그 동네에 사는 여성들이 뭐 밤에 귀가할 때나 특히 좀 무서운 길 이런 데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공유를 하면서 이제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데 가로등 하나라도 세워주는 그런 CCTV라든지 가로등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울 전체로 봤을 때 이제 나중에 방범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쪽으로 커버를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동영상 중에도 있었지만 실제 여러분 읽은 책이 있죠. 책에 보면 어떤 사례가 나와요. 샌프란시스코 패트롤 얘기 나오죠. 실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비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과거의 모든 범죄 기록들, 수십 년 동안의 범죄 기록들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의 무슨 동에 몇 시쯤에 거기서 사고가 잘 많았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 지역에 뭘 보내? 패트롤을 보내. 경찰차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는 어느 지역에 범죄가 많았다. 수십 년 동안에 그 범죄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어느 지역에 경찰차가 가고 내일은 어느 지역에 가는 거죠. 다른 지역을 가는, 늘 도는 데를 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범죄율이 한 30%가 줄었다. 이게 실제 사례예요. 자, 그럼 그 사례를 잘 고민해보고 서울 시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이걸 서울 시내에서 지금 이제 범죄와 관련된 이 패트롤 서비스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만약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부분을 더 첨가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없다 그러면 이 자체를 샌프란시스코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서울 시내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장이 굉장히 좋아할 거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케이. 이거 한번 알아봐요. 지금 내일까지 알아봐서 실제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보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5조. 5조 어디 있나요? 또 우리 남학생이구나. 자, 5조 다음에 7조 할게요. 7조 준비하고.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진 않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만 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데이트 코스나 여행 코스를 이제 계절이나 날씨나 요일이나 이제 이런 날로 구분해서 제일 쌀 때를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제가 뭐 데이트 하러 할 때 뭐 어디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는데 제일 싸고 제일 재밌는 데를 이제 하루에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트 코스는 서울로 범위를 설정하고, 또 이제 여행 가려면 경기도나 이제 전국으로 범위를 설정해서. 잠깐, 그게 지금 있나요 없나요? 부터 출발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1박 2일로 여행을 가는데 강원도로 간다 그랬을 때 여러분 1박 2일 강원도의 여행 코스를 어떻게 찾아야죠?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주로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저기 뭐야 인터넷 뒤져가지고 어디가 좋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렇게 하죠. 자기가 짜죠. 아이터너리라고 그러죠. 아이터너리를 짜죠. 근데 혹시 이거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나요? 여행 정보라든지 여행 경로. 사이트는 별로 없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트 코스 제공해주는 진짜 어디? 어플리케이션 보면 데이트 코스라고 치면 쫙쫙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랭킹별로 잡혀지나 아니면? 랭킹별로 잡혀지긴 하고, 실제로 지금 스타트업 100대 스타트업 리스트 보면 그 안에 10개 정도 데이트 코스가. 아 그래?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봐요. 동일한 그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거. 그거는 뭐 그 랭킹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좋아요라든지 클릭하게 되는 경우 랭킹이 올라가나 아니면? 다운받는 수로. 아 다운받는 수로. 청년사업 진흥위원회에서 랭킹 코스를 매겨주는. 왜냐면 우리가 프린트하기서 다운을 받잖아, 그지? 다운받는 수가 사람들이 많이 다운받은 게 인기 있는 거다 해서 올라간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정형 데이터 외에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얘기되는 게 비정형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럼 비정형 데이터를 넣어서 지금 다운로드 얘기도 나왔지만 다운로드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오피셜하게 랭킹에 놓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비정형 데이터를 넣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정말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후기 같은 경우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갔다 와서 좋았다 안 좋았다에 대한 얘기를 다 찾아내면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지 않았지만 정말 갔다 온 거에서 정말 후기가 좋았다라는 것들은 정말 추천할 만한 코스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단순히 많이 갔다라는 게 추천할 코스가 아니라 적은 사람이 가더라도 평가가 되기 좋은 데이트 코스. 그걸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건 그까지가 아니고, 그 이제 같은 걸 해도 비용을 쌀 때, 비용을 쌀 때 날씨나 이제 그런 걸 따져서 행사 같은 거 할 때를 다 고려해서 네, 제일 싸게 제일 재밌게 노는 그런 걸 제공한다는 생각을. 거기에 혹시 가격 비용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제공을 해주지 않나요?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날짜마다 이제 가격이 달라지니까 다 고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빅데이터 책에 보면 그거네. 비행기 좌석 오치아니의 사례 있죠. 비행기 좌석에 남은 좌석을 정보를 줘서 싸게 비행기표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일일별로 정보를 제공한다. 요일별로 그다음에 이제 코스별로 비용과 이런 것들을 가장 저렴하게 갔다 올 수 있는 아주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생각한 첫 번째. 그럼 그게 현재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해봐요. 여러분 모든 조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고민했던 게 어쩌면 다른 데서 벌써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먼저 체크해보기 바라요. 현재 있는지 없는지. 그럼 있는 경우는 실제 있는 경우를 보여주고 여기서 우리 조에서는 여기서 좀 더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뭐가 좋아질 수 있는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기 바라요. 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그 SNS나 페이스북 같은 데 이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모아서 친구를 만들어주거나 커플을 매칭시켜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거 있잖아.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리고 거짓 맛집을 찾는다는.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시 해봐야 돼요. 거짓 맛집을 뭐가 좋을 것 같은데 그거 괜찮은데. 그 블로그 찾을 때 네 번째부터 진짜 맛집이라고 하는데 많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해서 거짓 맛집 찾는 것도 아이디어 같고, 그다음 그 가게들이 폐점할 때 다 싸게 팔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옷인데 그 뭐 옷 폐점
언제 옷 가게가 언제 폐점할지를 이제 싸게 사면. 아니 진짜 이거 여러분 이게 처음에 지금 묻지만 나중에 이제 대박 날 수 있어. 그러니까 가게가 언제쯤 망할지 이걸 예측하는 거야? 예, 지역에서 지하철에 그 상가들이 폐점해서 되게 싸게 팔지 않습니까? 많이. 그렇지. 그런 게 이제 보통 가을이나 막 그럴 때 폐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해서 싸게 구매할 수 있게. 아니 그러니까 싸게 구매하는 거는 좋은데 폐점을 언제 할지 예측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폐점 확실히 폐점이 아닌 것보다 걔네들이 많이 팔라고 그냥 폐점 이렇게 걸어. 그렇지, 그런 경우도 있지. 그런 시기를 이제 잘 분석을 해서 네, 구매할 수 있도록 이거 생각해봤고, 그다음 네, 저희는 이 정도. 좋습니다. 지금 데이트 장소, 지금 데이트 코스에 대한 얘기는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강원도 1박 2일이다 그랬을 땐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는 코스를 보여주는데 그 코스의 비용, 어느 정도 돈이 들 것인가를 넣어주면서 가장 저렴하게 갔다 올 수 있는 부분까지 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조는 데이트 장소를 좀 더 발전시켜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7조. 저희 전 아이디어를 크게 2개가 나왔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대한민국 이혼이 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가하는 원인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좋다. 일단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자면 연평균 33만 쌍이 결혼하지만 그 중에 30%가 이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혼을 하는 주요 요인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감성 분석 저희가 수업에서 배웠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구체적인 솔루션은 그 감성 분석에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합니다만 그런 걸 내는 걸로 만들어봤고, 그래서 문제의 방향성을 좀 더 고민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엄마 아빠의 감정 그래프를 뭐 1년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만들어본다든지, 그리고 또 이게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보통 이혼이나 혼인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는 법률적으로 혼인 상태로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 검색어나 아니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어쨌거나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그 검색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꼭 혼인 상태에 있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저희가 법적으로 이렇게 저희 손에 잡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일단 저희가 학식의 전반 문제 해결이라는 걸 한번 잡아봤어요. 뭐요? 학식이나 학교 급식에 있어서 전반 문제를 있었는데, 항상 어디 가나 식당이 있으면 잔반이 항상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잔반을 줄여가지고 경제적이나 환경적 측면에서의 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았는데, 그래서 어떤 메뉴에서 잔반이 많이 났는지를 저희가 알고 싶은데, 학생들이 어떤 사람이 오는지는 모르고 있으니까 개연성 같은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떤 요일에는 어떠한 잔반이나 어떠한 재밌다. 나왔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날씨의 특정 메뉴가 많이 나왔는지 한번 분석해서 빅데이터를 저희가 찾을 수 있으면 분석해서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고려대학교 학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말이 너무 많죠. 근데 이게 다른 학교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고려대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게 저희가 알고리즘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게 연대나 뭐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한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중요성 측면에서 좀 더 많이 가치가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둘 다 재밌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왜 지난번에 사례 중에 뭐 있었죠? 삼성병원에서 자살 예보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살을 한 환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수만의 자살을 한 환자들의 그 전에 패턴을 다 모아가지고 새로운 환자들이 이런 패턴을 보일 경우에는 자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삼성에서 자살 예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살률을 좀 줄이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얘기했던데, 지금 이혼이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자살보다 이혼이 훨씬 더 많죠. 이혼 문제는 큰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럼 이혼을 줄이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도 재밌고, 급식도 정말 재밌고. 자, 이건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아. 우리 7조가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만약에 7조가 1번을 택한 경우, 이혼을 택한 경우는 다른 조에서 이 급식을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혹시나 특별한 걸 못 잡은 조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7조는 1번도 괜찮고 2번도 괜찮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해요. 근데 제가 정해주자 그러면 2번이 일단은
좀 더 가시적으로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2번. 잔반, 그 다음에 요일, 학교, 위치, 남녀, 연령대, 그 다음에 어느 지역, 다, 어느 계절 다 집어넣어가지고 잔반이 나오는 아이템을 찾아서 그걸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한번 알아보고 없으면 이걸 해보면 굉장히 이거는 의미 있는 작업.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잔반을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어떤 잔반을 남겼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그걸 이제 고민해야지. 자, 실제 잔반이 남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급식에 대한 아이들의 평가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급식에 대해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데이터도 우리가 어떻게든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현재 저희 학교 학식 같은 경우에는 선택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제 선택을 가장 덜 받은 그게 이제 잔반이 되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잔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지. 그런데만 또 뭐 모을 수 있으면 또 모으면 좋고, 그 다음에 급식에 대한 학교 식당에서 먹는 어떤 식사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평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마 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그게 실제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아까 그 잔반 어떻게 찾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딱 다이렉트하게 예를 들어서 오이가 이번 오늘 한 500g 막 걸렸더라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없어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아까 많이 사는 메뉴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이가 오늘 한 1kg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에 나오는 거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평가가 예를 들어서 안 좋게 나타나서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 개연성을 그러니까 저희가 배웠듯이 인과성을 찾을 수는 없어도 개연성 같은 걸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급식해서 얘네들이 가져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거기서 이제 일단 매번 기록하게 해야지 뭐. 그거를 카드 사용 데이터를 사용하면은 카드 사용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연령대 어떤지 파악. 자, 이것도 카드 사용 데이터. 왜냐면 거기에 이제 이게 반찬별로 이게 다 가격이 다른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한 곳에서 카드를 다 긁거든요.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 내가 봤을 때는 만약 초등학교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하는 데서 서비스를 하잖아요, 외주에서. 그럼 가져와서 다시 가져갈 텐데 그 과정에서 기록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게 모아지면 또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죠. 좋습니다. 우리 몇 주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주 했죠. 자, 3조, 8조 이렇게 하죠 또. 자, 3조, 8조 다음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꼭 몇 조 할래요? 지금 4조. 왜냐 빨리 오늘 하는 게 나아. 그죠? 4조, 3조, 8조, 4조. 오케이. 3조. 저희는 4개 준비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빨리빨리 가서 첫 번째는 주름의 빅데이터 분석인데요. 주름? 예. 관상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그 여러 사람의 얼굴 주름을 스캔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이야.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주름으로 어떤 체계를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깊은 연구를 하는 사람은 이마 쪽에 세로 주름이, 교수님은 없으신 것 같은데 나는 넓은 연구를 하기 때문에 깊은 연구를 안 하고 넓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럼 이렇게 가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가로주름이 생긴다고 하고 많이 웃는 사람들은 팔자주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처럼 여러 주름과 이제 인적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혀내서 지금 이제 삼성에서 시행하는 뭐 SSAT 같은 거를 그런 인적성을 대신할 수 있는 차기 인적성 분석 툴로. 아니 근데 와 이거 정말 아니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거 뭐냐면 자 허준이 동의보감 썼죠. 그 동의보감을 어떻게 쓴 거야 허준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약 처방들 있죠.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통계적으로 그 엄청난 데이터를 모아서 허준이 동의보감을 썼어. 근데 우리가 관상을 보고 이걸 뭐라 그래? 수상이라 그러죠. 관상과 수상을 보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경우는 이렇다, 운명선이 없다, 뭐 애정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거 있잖아. 이 데이터만 모을 수 있다면 어쩌면 진짜 관상, 수상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게 잘 안 믿잖아.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이게 구축이 가능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 3, 4, 2, 3, 4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2, 3, 4가 더 좋아, 해봐. 야, 이 기가 막힌데, 관상.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SNS의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과거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들과 자살을 한 사람들의 글들을 분석해서 이제 현실에 이제 그런 걸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거 역사 사료들을 데이터화해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관이 기록한 실록, 이제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를 데이터화된 거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당시 이제 트렌드를 알 수 있는,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은 깊은 연구나 공부 없이 한눈에 당대 트렌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실록들을 이제 비교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업 신고와 폐업 신고를 데이터화해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별, 업종별 분석 및 구분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구역에서 치킨집이 2년 안에 4군데에서 5군데가 망했다면 창업하기 위험한 지역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은 퇴직 후에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를 차리려는 이제 은퇴자들이나 프랜차이즈 그 본점들의 강원이설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은퇴 후에 조급한 마음에 빨리빨리 투자하는 중산층들을 대상으로 그런 걸 방지하는. 야, 이조도 3조 손 들어봐요. 아유, 고생했네. 다 괜찮네. 야, 근데 너희들 다 괜찮아. 관상, 수상난 확 이거 진짜 이거 된다 그러면 나는 이거 역사의 길이다 뭐. 진짜 풍문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손금이라는 게 정말 이게 진짜 재물운이 있잖아요. 그럼 실제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어떤 재산 상태와 이 재물선과의 관련성을 보는 거지. 정말 그게 있는 건지. 물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자, 그것도 괜찮고 네 번째도 괜찮아요. 세 번째도 괜찮고. 다들 고민하세요. 3조는 지금 뭐 아무거나 해도 선택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8조. 저희도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병목 현상, 교통 문제에 있어서 그런 병목 현상 해결인데, 아까 엠버스 얘기 나왔는데 저희도 그거를 같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단말기로 이거 찍고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앱으로 전송될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좋은 잡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차 간격이나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는 거고요. 오케이. 두 번째는 이제 왕따 문제인데. 왕따. 예. 그 이제 SNS 상이나 그 인터넷 상에서 이제 괴롭히는 말들을 나오면 그거를 이제 모아서 왕따 예방 시스템이야 그러면?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부모님한테 전송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위험 그런 왕따라는 그런 것도 일종의 범죄인데 그게 특정 지역에서 더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위험 구간을 설정한다든지 특별 보호 대상으로 그렇게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자, 자살 예보 아까 우리 저기 3조에서도 얘기했는데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학생들 사이에서 쓰고 있는 얘기 중에서 실제 비정형 데이터 중에서 그런 텍스트를 잡아낼 수만 있다 그러면 예보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둘 다 뭐 엠버스도 그렇고 한번 고민 좀 더 해보기 바래요. 좀 더 고민해서 더 들어갈 부분이 있는지 기존에 나와 있는 거에서 더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 해주길 바라고요. 아니면 지금 다른 조에서 막 발표하고 있는 거 있죠. 거기에서 또 한번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다른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오케이, 4조. 자, 4조 다음에 몇 조 할래요? 아무 조도 안 하고 싶어? 지금 아직 한 대여섯 조 남았는데.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저희 4조입니다. 4조는 아이디어가 여러 개 많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서 아이디어를 얘기해 드리고 좀 저희 방향성 좀 잡아주셨으면 그래서 첫째는 저희는 이제 그 담배 저번에 이제 담배 상관성과 인과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담배가 상관성은 있는데 인과성에 대해서 담배 회사들이 이렇게 없더라고 얘기를 해서 생각해봤는데 담배를 그러니까
그 담배를 사는 사람들이 그 소비 패턴과 그 기간을 통해서 언제 이렇게 폐암에 걸릴 수 있는지 그 중요성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건강보험이라는 이런 큰 카테고리가 이미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같다고 들어서 일단 제외시켰고요. 두 번째는 성범죄, 아까 그 범죄 관련된 거랑 좀 비슷한데 CCTV나 위치 정보 강제 기록 등과 같은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이 지역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제 상중하로 나눌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성형이 지금 계속해서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이슈화되고 있는데 보면은 성공된 사례들만 저희가 볼 수 있지 그 부작용으로 있는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그래. 충분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음성적으로는 그리고 또 양성적으로도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여기에 성형 문제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작용 사례를 어떻게 DB화할까 이거에서 좀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러니까 성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잘 된 경우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형이 안 된 경우에 솔직히 올린 글들을 다 모을 수만 있다 그러면 어쩌면 성형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수 있고요. 그럼 사람들한테 성형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이걸 해봐요. 성형 부작용. 성형 부작용에 대한 텍스트를 어떻게 모을지, 어떤 데이터를 쓰면 좋은지.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 담배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담배는. 근데 성형 부작용은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잘 쓰면 충분히 가능한 토픽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또 있습니까? 한 개만 더. 네네. 네, 그 이제 창업 대출 저희가 생각한 건데 기존에 이제 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제 20대 청년들이 창업대출을 하기에는 신용이나 담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창업계약서의 그 아이디어의 그 성공 확률성에 이제 베팅을 해서 이제 그 대출을 해주는 방안인데요. 근데 저희가 이것도 막혔던 부분이 은행에서 담보도 없는 이 청년들한테 과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또 막혔고 DB를 과연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라는 또 측면에서 막혔는데 이런 아이디어도 저희가 아니 창업대출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현만 된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무지 좋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창업대출을 한번 해보라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고민을 할수록 더 정확한 그 자료 같은지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고민할수록 그 모델이 좀 좋아지기도 하니까 창업대출과 그 다음에 실제 젊은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어떤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또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업대출이나 성형 부작용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네. 예, 좋습니다. 또 예, 몇 조? 6조 한번 넣으세요 그러면. 몇 조? 11조. 11조. 짧게 이제 해야겠다. 저희 6조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그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 요새 유행하는 카타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 카타라고 있는데 그 카카오톡 특성상 그 초대를 하면은 그 거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중고등학교에서는 왕따를 시킬 때 그 단체로 카톡에 이제 한 명을 그 초대를 해놓고 집단으로 이제 욕을 하면서 눈치랑 작업을 시키는 걸 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카톡 왕따구나. 네, 줄여서 카타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실제로 학생들 이제 자살한 사례도 있었고 그런 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도 워낙 우리 한국에서 고질적인 문제였으니까 이걸 좀 해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제를 영향을 듣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주변에서 일진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일진 데이터베이스를 좀 분석을 해서 아니 대한민국에 진짜 그 일진 지도를 하나 너희들 완성해봐. 네, 그래서 플루백 같이 일진 맵을 좀 만든다. 일진 맵 좋아. 요새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하나 중에 SNS 중에 하나가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댓글들을 어떻게 멘션을 하면서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들한테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그렇지. 예를 들면 뭐 빵 셔틀이나 뭐 내일 얼마를 가져와라 뭐 와이파이 셔틀을 해라 이런 용어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때 어떻게 사전에 좀 사고 같은 걸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짜 뭐 삼성교육대를 다시 만들어야 할지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대 하세요. 네, 재밌는 주제.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얘기 잘 들어요. 지금 몇 조 안 했죠? 11조 또 12조 또 13조 또 11, 12, 13 남았어요. 그러면 목요일날 수업은 잘 들어요. 목요일날 수업은 11조, 12조, 13조가 발표를 하는데 간단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발표된 것 중에서 제가 2개를 선택해서 목요일날 공개 수업 때 한 5분 정도씩 시간을 줄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PPT를 좀 만들어 간단하게 한 2-3장짜리라도 만들어서 한 3-4분이나 5분 정도 민간인들이 좀 많이 오니까 일반인들이 한번 민간인 군인 반대말이지, 그지? 자, 그래서 뭘 할까 고민했는데 잠 봅시다. 자, 급식 잔반 줄이기. 몇 조죠? 7조. 급식 잔반 줄이기의 아이디어, 그냥 아이디어만 얘기하는 건데 PPT 한두 장 정도 해서 보여주면서 한번 이 주제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과 봉사자. 1조? 1조. 자, 요 2개는 약간의 PPT 한 2-3장 정도 준비해서 제가 3-4분 줄 테니까 그날 한번 다시 한 번 더 좀 발표해 주고요. 그 다음에 11, 12, 13조는 목요일 날 같이 또 할게요. 수업의 일환이니까. 그때 오늘 좀 더 고민도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내라 그랬죠. 그거를 제가 다음 주까지 시간을 더 줄 테니까 오늘 나하고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이런 식으로 손을 더 봐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한 장짜리 프로포절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내는 걸로 합시다. 다음 주 목요일 수업까지. 대신에 지금 1조, 7조, 11, 12, 13조는 내일 모레 수업에서 간단하게 발표하는 걸로 얘기하고요. 자, 그럼 우리 출석 체크할 텐데 우리 조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